예, 오늘은 이제 마이크의 지향성과 픽업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이크의 지향성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단일 지향성, 그 양지향성, 무지향성이 있고 뭐 슈퍼 카오디오 뭐 이런 게 가지고 초지향성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단일 지향성으로 이야기한다면 보통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가 단일 지향성입니다. 단일 지향성이란 거는 이런 거죠. 소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고 반대쪽 방향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서 나가는 소리는 안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만 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약간 스피커를 켜놔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보통 이게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쓸 때 그 단일 지향성의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그 스피커에서 이제 모니터 스피커에 소리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단일 지향성이게 되면은 내가 노래하는 소리는 잘 들어가는데 그 모니터에 나오는 소리가 세더라도 그 소리는 이 마이크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질이 마이크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가수들 보고 마이크를 그 모르는 사람들 가끔 마이크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 처음 하는 애들 마이크를 그러니까 정서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그 사회자들 중에 마이크 계속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있어. 흔들거나 아니 마이크 이렇게 막 내려놓다가 보면은 소리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마이크가 이제 그 모니터를 향하다 보니까 하울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자 같은 경우 마이크를 항상 이렇게 들고 있는 걸 권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가끔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마이크를 이제 이렇게 잡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은 극도로 싫어하죠. 그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단일 지향성인데 마이크를 이 밑에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감싸 버리면은 이 마이크 특징이 무지향성으로 바뀝니다. 무지향성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핸드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이렇게 잡건 저렇게 잡건 어느 방향을 돌리더라도 소리가 잘 전달이 되잖아요. 이쪽 방향이 됐건 어느 쪽 방향이 됐건 이게 그렇게 되는데 원리는 이제 책에 있어요. 뭐 그 음향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역 위상을 해가지고 소리를 상쇄시키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소리는 받아들이는데 소리가 이제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소리랑 뒤로 들어오는 게 다시 그 구조상으로 해서 뒤로 들어오는 소리가 그냥 들어왔다가 꺾여 들어온 소리랑 이렇게 돌아온 소리랑 같이 상쇄시켜 가지고 뭐 기술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건데 그렇게 해서 뒤에 들어온 소리는 이 구멍을 통해서 상쇄를 시키고 앞에 있는 소리는 받아들인다 이런 구조인데 이걸 감싸게 되면 이 뒤에는 이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도 이 진동판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소리가. 그래서 지금 좀 컸나?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건데 여길 감싸버리게 되면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어쨌건 그 앞보다는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감싸면 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 마이크 자체가 무지향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을 이건 다른 뭐 노래하는 사람들 마이크 작동 뭐 마이크 관리법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가수들의 의견도 한번 봤는데 그거예요.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엔지니어는 무조건 싫어하는 이유가 이걸 감싸게 되면 그 모니터로 소리를 많이 못 줘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은 모니터 소리를 많이 못 주고 뭐 노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많이 달라고 하게 되면 하울링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소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건 있어요. 예, 커지긴 커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집니다. 예, 상쇄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커지는데 대신 소리도 약간 좀 변형이 됩니다. 그 소리를 원한다면 노래하는 뭐 힙합을 하건 뭘 하건 노래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진짜 원한다면 해줄 수는 있죠. 대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모니터 소리를 많이 못 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입장 때문에 엔지니어가 보통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무조건 못하게 하죠. 아니면은 모니터 소리를 줄여버리던가 뭐 이런 거 트러블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잡는 게 맞긴 해요. 안 잡는 게 맞긴 하고
특히 이제 사회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사 전달만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 소리를 잘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가끔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이게 좋아요라고 한다면 타협을 보는 거죠. 대신 그 모니터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를 확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하울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소리의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그 공연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리허설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해버리면 바로 하울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음향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제 단일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소리가 들어가는 걸 단일 지향성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지향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나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무지향성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패턴이라는 게 보여요. 살짝 이제 약간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 이게 컨덴서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지향성이 좀 있죠. 단일 지향성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어가죠. 이것도 단일 지향성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컨덴서 마이크인데 그 음악회나 이런 거 할 때 전체 소리를 잡을 때 씁니다. 약간 그 커버리지가 커가지고요. 그 픽업각도는 좀 이따 하고 그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 중에 이제 그 지향성을 가변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C414라고 좀 유명한 마이크인데 보시면은 하나는 단일 지향성, 하나는 약간 초지향성, 하나는 무지향성, 하나는 양지향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양지향성은 마이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랑 이쪽에만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쪽은 소리가 안 들어가고 이쪽이랑 양쪽에만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변 지향성이라고 해서 지향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일 지향성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소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도 소리가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어갑니다. 이게 단일 지향성이고요. 약간 단일 지향성보다 약간 좀 지향성이 높은 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지향성이요. 양지향성으로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소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퍽 그러잖아요. 이게 예민해서 그래요. 체크해 보실게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또 잘 들어가고 이게 양지향성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 이제 이렇게 뒀을 때요. 잘 들어가죠?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잘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양지향성이고요. 무지향성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무지향성을 하게 되면 어디서나 소리가 잘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무지향성으로 바뀌니까 이제 하울링이 나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이 스피커가 좀 앞에 있다 보니까 저 소리까지 지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무지향성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들어가죠. 하나 둘 셋 옆에 바로 좀 스피커가 있어서 소리가 하울링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예요. 그래서 음향을 하다 보면은 이 마이크를 양지향성으로 쓸 일은 사실은 스튜디오 이런 데밖에 없을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향성에 관한 건데 지향성을 4개 바꿀 수 있다 뭐 이거예요. 뭐 단일 지향성은 이제 카오디오라고 하고 초지향성 약간 하이퍼 카오디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지향성을 바꿀 수 있는 마이크인 거고요. 이 지향성에 대한 마이크를 알아야지 이 마이크를 원하는 곳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옛날에 그 드럼 오버헤드 쪽에 많이 쓰긴 했는데 그냥 딱 그거예요. 옛날 제가 초창기에 실수하는 거 본 게 제가 실수를 안 한 거라 잘 기억을 하는데
뭐지? 이게 지향성이 있는데 그 오버헤드로 이 마이크를 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대 크루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지향성인 상태에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잡는데 이제 계속 하울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거기 지향성 확인해봐 했는데 마침 그 무대 크루가 지향성이 뭔지 몰랐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향성이 있잖아라고 막 설명하면서 이제 혼나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저는 좀 알았었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게 이제 지향성이 알아야지 그 그 공간에 맞는 녹음할 때는 무지향성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뭘 확성을 할 때는 단일 지향성을 쓰는 게 좋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가끔 가다가 악기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의 소리를 흡음해야 된다 그러면 양지향성 뭐 이런 것들 지향성은 그 소리를 받는 그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이게 지향성에 관한 건데 무지향성을 제외하고 이제 그 지향성이나 그 초지향성이 있는데 이 기계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소리를 다 받는 거랑 소리를 픽업하는 게 이제 좁아지면 이걸 픽업 각도라고 그러는데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한쪽 방향의 소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걸 픽업 각도라고 하는데 그 픽업 각도는 뭐냐면은 소리가 이 마이크를 중심으로 소리가 그 픽업 그 책에서는 3dB라고 이야기하죠. 3dB까지 예를 들어서 뭐 100dB의 소리가 들어가다가 각도가 떨어졌을 때 이제 97dB까지 되는 이 각도를 픽업 각도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이크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각도. 보여드리면 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헤이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안 들어가죠. 예, 이 마이크 중심에서 각도가 벗어나면은 소리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사람이 두 명 있으면 사람 두 명 사이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는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소리가 들어가는데 차이점 좀 키울게요.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해요. 사람 둘 사이에 마이크가 있으면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중간 소리가 들어가겠다라는 잘 모르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숫자가 적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막 20명이 노래를 하는데 마이크가 8개 뭐 6개예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이크를 둬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도 있지만 이렇게 둬 버리면은 픽업 각도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키더라도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거의 그 이 마이크 성능의 막 4분의 1, 8분의 1까지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20명의 노래를 하더라도 마이크가 4개나 하더라도 한 사람 앞에다 이렇게 마이크를 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가 버려지는 거예요. 예. 그냥 보기에 그냥 둘이 안 싸우는 것뿐이죠. 둘 사이에 놨기 때문에 두 사람 소리를 합치는 이런 다는 착각을 할 뿐이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20명의 노래 하더라도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게 되면 네 사람 목소리밖에 마이크가 4개가 있으면 네 사람 목소리밖에 못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컨덴서 마이크 써야죠. 넓게. 근데 그런 것들 모르는 다음에 이제 막 보시면 막 요구하는 것들만 많죠.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피업 각도 알아야 되고 단일 지향성 마이크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단일 지향성이라고 있는데 초지향성이라고 있어요. 아까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아까 이제 이게 그 단일 지향성 컨덴서 마이크인데 약간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소리가 잘 들어오죠. 근데 이 마이크에서 기술적인 거를 빼고 요렇게 생긴 마이크가 있어요. 요걸 이제 합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게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통째로 나온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걸 흔히 이제 그 음향에서 샷건이라고 얘기해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그 드라마 녹음할 때 그 예능에도 볼 거예요.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해서 막 위에서 이제 카메라 앵글에 나오면은 방송사고라고 나오는 그 마이크, 이게 이제 샷건 마이크인데, 요 마이크는 모양도 약간 틀려요. 보시면 요거랑 아마 틀릴 겁니다. 이거는 단일지향성 그 표시, 이거는 초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거는 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요거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헤이 헤이 하나 둘 셋 셋 셋 셋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짝만 벗어나면은 잘 못 받아들이는. 잘 받아들이네. 성능이 좋은가? 예. 어쨌건 이거의 주 목적은 길게 해서 그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약간 넓게 해가지고 넓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좀 좁게, 픽업 각도가 좁아지면서, 그러니까 물줄기라고 약간 생각하시. 물줄기 약간 좀 그 약간 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뿌리다가 물줄기를 살짝 조이면은 물줄기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이게 픽업 각도가 줄어들면서 소리를 좀 더 멀리 깊이 있는 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그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이제 요건 이제 다른 소리가 들어가죠. 어찌됐건. 하여간 이거 샷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샷건을 쓰는 걸 본 게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고,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옛날 한때 유행했던 연극이 있어요. 백설공주 사랑한 난장이라고. 초창기 때인데, 그때는 저거를 밑에 이제 약간 노래가 나오면 약간 연극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수풀 같은데 내가 몇 개를 6개씩 8개씩 꽂아 놓는 거예요. 꽂아 놔가지고 연극 같은 거 할 때 저런 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핀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지금도 사실은 저거 6개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공간에 이렇게 살 꽂아 놓으면은 그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화 소리가 잘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길게 해가지고 이제 무대 쪽에 있는 소리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초지향성 마이크고, 하이퍼 카우디오라고 하는데, 막 그 이거보다 더 초지향 마이크도 있어요. 좀 더 긴 것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트라 하이퍼 그 카우디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슈퍼 뭐 메가맨 뭐 이런 막 남자들끼리 뭐 그런 장난하는 것처럼 울트라 해가지고 막 좀 더 길게 나온 거는 좀 더 픽업 각도가 줄은 대신 좀 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소리를 그 흡음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마이크 종류 다시 정리하자면, 단일지향성 마이크, 한쪽 방향에서만 소리를 받는 마이크가 있고요. 양지향성 마이크, 다시 양지향성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서만 소리를 받는 마이크. 무지향성으로 바꾸게 된다면 전체 어디에서나 나온 소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그 지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향성을 했을 때 하울링이 나는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엔지니어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마이크 픽업 각도랑 지향성은 이렇 그 총 3가지가 종류가 있고 이렇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호